사실은 난 바쁘고 내가 해줘야 될 일이 아니라 이건 이 사람이 나한테 부탁해야 될 일인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확실하게 이야기를 못하겠다면 이 상대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구체적으로 거절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근데 또 이게 재밌는 게 우리가 나라고 해서 진상이 맞아요. 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쓴소리를 누구한테 해야 될 또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쓴소리를 조금 이렇게 달달하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쓴소리는요, 일단 3단계를 거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쓴소리는 어찌 됐든 간에 무조건 쓰게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의 방식에 따라 그나마 그 말을 받아들이고 듣느냐, 혹은 우리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 표현이 너무 악플 같아서 오히려 더 거부 반응을 일으키느냐, 그 차이인데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살다가 그래 나 이거 후배한테 꼭 이 얘기는 해야겠어, 혹은 동료한테 부정적인 업무에 대한 피드백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먼저 긍정의 말로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긍정이냐? 상대의 입장이나 상황을 공감하는 긍정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원으로서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밖에 컨텐츠를 만들 수 없었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포인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제한된 시간 내에 컨텐츠 만들기가 정말 쉽지 않으셨을 텐데 아주 잘 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상대가 들어요. 왜냐면 나를 이해받았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부정.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될 이야기를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부정의 언어를 하실 때, 쓴소리할 때 주의하실 게 있어요. 절대 쓴소리는 직설적으로 아주 강한 표현은 사용하시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컨텐츠가 짜쳐요? 이러면 나중에 짜치다 그랬어. 그것만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은 무조건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확실한 근거, 이유를 대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다만 지금 좀 편집이 좀 느려가지고 우리가 타깃으로 하는 젊은 시청층에는 좀 어울리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호흡을 빠르게 해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가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상대도 합리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적어도 들어보려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긍정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건데요. 이것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격려, 긍정의 말을 건네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동료에 대한 존중과 격려의 말로 응원을 해주시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마무리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한테 쓴소리를 한 이유가 내가 싫어서가 아니구나. 잘 되려고 한 얘기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긍정의 언어로 격려를 해주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사실은 피드백을 해줘도 네. 우리가 뭐 회사 다니거나 하면서 상처받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우리가 뭐 매번 이제 일하면서 뭐 빌런만 만나는 건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들과 대부분 일을 하게 되는데 네. 일을 하다 보면 또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부탁하거나 좀 질문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네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부탁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부탁의 기술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네, 일단 저는 부탁을 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위 인간화를 하게 된대요. 내가 속한 집단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혹은 내 집단보다 덜 인간적일 거라고 예상한다는 그런 믿음을 뜻한대요. 똑같은 부탁이어도 나라면 뭐 들어주겠지만 저 사람들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맞아. 부정적인 믿음이에요. 이런 경우 있으시지 않으세요? 막상 그러고 부탁을 했는데 상대가 흔쾌히 들어줬던 경험. 있죠. 그걸 생각해보면 확실히 우리 인간의 심리에는 하위 인간화가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인지를 하신 후에 한번 부탁을 해보세요. 상대가 생각보다 거절하지 않고 흔쾌히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부탁의 기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부탁을 되게 명령적으로 했거나 이상하게 했으면 들어줄 수 있는 부탁도 괜히 하기 싫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먼저 일단 구체적인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요. 왜 부탁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예를 들어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좀 미안해요. 그래서 부탁을 하면서도 부탁하는 것 같지 않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혼잣말처럼. 말을 하는데 나한테 뭘 해달라는 건가? 근데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상사예요? 최대리 진짜 미안한데 내가 지금 회의가 하루 종일 너무 많아서 자료 정리가 안 돼서 혹시 시간 괜찮으면 대신 해줄 수 있을까? 라고 차라리 이유와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 최대리가 자기가 시간이 되면 당연히 해드리겠죠. 그렇게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야 상대가 명확하게 부탁을 들어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민감한 부탁도 있어요. 내가 정말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민감한 부탁들은 반드시 이거 할 수 있어? 가 아니라 괜찮아? 라고 감정을 확인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할 수 있어? 그럼 그래 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람마다 각자 뭔가 예민한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쵸. 뭐 책을 굉장히 깔끔하게 보시는 분들은 책 빌려주는 걸 싫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빌려줄 수는 있어, 할 수는 있어. 근데 나는 괜찮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부탁을 할 때 그 심리학에서 나오는 게 줄 양보를 해달라고 얘기할 때도 새치기를 해도 될까요?랑 제가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 새치기를 해도 될까요? 이게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 이유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부탁을 상대가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아주 공감이 됩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다 나쁜 사람 되게 싫어하는 그런 그럼요, 심리들이 그럼요.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나같이 선한 사람들일 거라고 전제하에 부탁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거를 역사적으로 아주 잘 활용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그분이 아주 대표적으로 이걸 잘 활용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편지를 자기랑 관계가 정치적으로 안 좋은 분한테 서신을 쓰셨대요. 되게 귀한 책을 좀 빌려달라고 자기한테. 그 책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부탁을 들어주고 주고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커넥션이 생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은 작은 부탁으로 연을 이어가면서 더 관계를 좋게 하는 데 활용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저 어릴 때 20대 친구들 얘기 막 들어보면 되게 사소한 부탁을 막 한대요. 호감인 사람한테. 그러면 한 개, 두 개 들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 친해져 있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커넥션을 만들어야 맞아요. 친해지는 것처럼. 맞아요. 또 연애할 생각이 네, 저도요. 과거인데. 근데 또 이제 우리가 부득이하게 내가 거절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거절을 잘 하는 방법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거절도 저는 한 3단계 정도로 추천을 또 드리는데요. 3단계. 먼저 첫 번째는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거절할 타이밍을 놓쳐서 너무 끌려가서 들어주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버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식이냐면요. 일단 대답을 보류하세요. 이런 식이에요. 상대가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렇구나. 혹시 근데 내가 지금 스케줄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 가능한지 내일까지 알려줘도 괜찮을까? 라고 시간을 버는 거죠. 그리고 고객사나 뭐 다른 회사예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좀 회사 내부 확인 후 뭐 오후 중으로 회신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한을 명확하게 보류한 다음 기한까지 제시를 하면 상대가 무한정 기다리지 않고 그래 대답을 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알겠다고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을 버신 뒤에 이제 그 사이 열심히 변명을 생각하시는 거죠. 사회초년생 때도 이런 실수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일단 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일단 예스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실수로 이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일단 일을 잘 진행하고 싶어서 일단 좋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상대 회사에서는 할 수 있다가 돼서 이제 회사에 얘기를 했더니 선배가 안 되는데?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아주 굉장히 곤란하고 난처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일단 두 번째는요. 이런 부탁들이 있습니다. 부탁을 하는데 부탁 같지 않은 거예요. 말투가. 바빠? 안 바쁘지? 이거 좀 해줘. 약간 이런 식으로. 사실은 난 바쁘고 내가 해줘야 될 일이 아니라 이건 이 사람이 나한테 부탁해야 될 일인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확실하게 이야기를 못하겠다면 이 상대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구체적으로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상대한테 보고서 좀 만들어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보고서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를 해야 되나요? 그리고 언제까지가 기한인가요? 라고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럼 상대가 뭐 내일까지 해주면 되고 뭐 그래프 만들고 자료 찾고 사진 뭐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죄송한데 제가 내일까지 해야 될 업무가 다 지금 풀로 차 있어서 리소스가 안 되네요. 아쉽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가 말씀드린 부탁의 종류가 두 가지 정도 크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들어줄 수는 있지만 정말 친밀하지만 들어주기 싫은 부탁, 혹은 아까 말씀드린 부탁 같지 않은 부탁. 이런 부탁은 좀 대답을 달리하시면서 마무리하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일단 부탁 같지 않은 부탁은 내가 미안한 부탁이 아니에요. 거절했을 때. 그렇죠. 그럴 때는 아쉬워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어느 순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회사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계속하면 어느 순간 일을 되게 못하는 사람처럼 찍혀버려요. 맞아요. 계속 그런 말만 하면 안 돼. 물론 정말 죄송한 일에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만 내가 정말 죄송하지 않은 일을 이렇게 부탁의 경우에는 들어드릴 수 없어서 아쉽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사회적인 프로다운 표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들어줄 수 있는데 못하게는 부탁에는 미안하다 라고 이제 상대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 너의 사정은 알겠는데 들어줄 수 없어서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 관계. 그런 부탁이라면 그렇게 마무리를 하실 것. 그리고 플러스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미안해, 내가 되게 예민해가지고 책만은 못 빌려주는데 혹시 이거 뭐 정리된 자료를 보내줄까?
라고 대안을 제시를 하면은 상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를 거절한 게 아니라 이 부탁이 이 친구랑 안 맞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부탁이 거절을 했을 때 상대의 감정이 상할까 걱정을 하잖아요. 네. 그 포인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거절을 잘하는 게 사실은 또 굉장히 중요하고 늘 겸비해야 되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가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거절을 했다고 해서 틀어질 관계는 거기까지인가 보다. 맞아요. 네, 아이, 라고 맞아요.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맞습니다.